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적을 수 없지만 앞이 캄캄하고 무너져버린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을 써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30대 초반으로 동갑내기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는 아직 3년이 채 안 되지만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7, 8년을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네요. 사귈 때부터 남편은 정말 무던한 성격이었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결혼하고도 그런 부분은 여전했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자기 엄마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키도 외모도 평균이고 직장에서 연봉도 저랑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단지 1년 넘게 저를 좋다고 따라다닌 정성과 사귀면서도 한결같이 저만 생각해주는 모습이 믿음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그리 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같은 성격이라면 평생 저를 이해해주고 듬직하게 제 옆을 지켜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시댁 쪽 형편이 저희 친정에 비해 많이 쪼들렸기 때문에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제 쪽에서 더 부담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돈을 더 많이 썼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려거나 또는 시부모님한테 유세를 떨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만을 바랬던 것뿐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때만 해도 무표정의 말수가 없던 시아버지보다 오히려 생글생글 자루더 주시던 시어머니를 더 좋게 봤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완전 딴판이더군요. 신혼 초부터 제 기를 죽이려고 하고 싶으셨는지 저희 집에서 2시간이 훌쩍 넘는 시댁으로 주말마다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어떻게든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아보려 혈안이셨고요.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본인도 시집살이를 엄청 했다고 하는데 마치 자기가 시집와서 당했던 걸 그대로 물려줘야겠다 생각하셨는지 별의별 희한한 이유로 저를 괴롭히려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몇 번 장단 맞춰드리곤 했지요. 하지만 이내 너무 유치하고 우습게 느껴져서 어머님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한테 와서는 제 말이 맞다 그러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반대로 엄마 말이 다 맞지 그러길래 딱히 나한테는 피해오지 않는 선에서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식적이고 제 말을 잘 들어주던 모습이 참 좋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물러터진 홍시 같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싶어 안달이 난 시어머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남편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중간 역할 따위는 전혀 없는 모습에 꽤 많이 답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시어머니가 온갖 모진 말로 저를 공격했어도 남편이 본인 엄마를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아쉬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과 저희 집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고 저도 평소에는 남편만 내려보내거나 큰 명절 때만 한 번씩 내려갔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버티고 살 수는 있었어요. 물론 시댁과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은 그런대로 괜찮은 면들도 있긴 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서 그런지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안일 도와주는 남편들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집안일 하나만큼은 군소리 없이 같이 하는 편이었어요. 거기다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게임이나 낚시처럼 와이프들이 극혐하는 그런 취미생활도 없고요. 결혼 1년 차 때만 해도 시댁 관련 문제만 제외하면 그런대로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전혀 보호할 생각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다 거짓말처럼 시어머니가 변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상하듯이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했을 때 제가 남편에게 주의를 줬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니까 직접 병원에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시부모님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건 분명히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시아버지한테서만 축하 전화가 오고 저만 보면 언제 손자 안겨줄 거냐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도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세상 퉁명스러운 말투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고 그때 축하를 해주던 말던 하겠다고 말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가 당신의 손주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들이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쏟아내면서도 한 번도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으셨습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한 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무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병원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과 하지만 심장박동 소리가 유난히 약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되었고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본인의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예 들리지가 않았는지 시어머니에게 곧장 전화를 해서 이제 손자 보시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요. 그저 무탈하게 건강하기만을 바랬는데 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만 머릿속에서 맴돌아 아무런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극도로 조심을 하면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시더니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해서 걸을 때 조심해라. 계단 같은 데는 웬만하면 피해라 등등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좋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걱정한다기보다 자기 손자만 신경 쓰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우리 아이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도가 넘는 간섭이 시작되었지요. 한 시간에도 두세 번씩 영상통화를 걸어 저를 감시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운동을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해서 밖에 나갈 때면 10분 단위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둥 마치 제가 자기 손자를 어떻게 할까 싶어 전전긍긍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이가 허약한 게 제 탓이라는 듯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길래 자궁이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걱정을 빙자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아이 때문에 신경 쓰이고 속상해 죽겠는데 한마디 한마디 사람 속 뒤집는 소리만 하시는 시어머니 덕에 저의 스트레스 지수는 극에 달했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아니 나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원인을 나한테서만 찾으려는지 모르겠다고요. 역시나 남편은 제 앞에서는 알겠다며 편을 들어주는 척 하더니 시어머니한테는 끝내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아기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반에 약 1년 동안 흡연자였거든요. 물론 일주일에 한 갑을 나눠 필 만큼 적게 피기도 했고 금방 정신 차리고 끊긴 했지만 담배라는 게 한 번 피게 되면 몸에 평생 남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밤에 잠도 안 오고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까지 해봤는데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제 흡연 경력이 원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최근까지 담배를 피웠었던 남편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군요. 저와 결혼하면서 남편도 담배를 아예 끊었었거든요. 그 후로 한결 마음이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과 하루빨리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본인 손자 걱정에 진심이라도 어미인 저만 하겠냐고요. 아무튼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봐야 바뀌는 게 없다고 판단했고 최대한 시어머니의 전화는 피하면서 저 나름대로 건강관리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저로 몰아갈 때만 해도 비록 속으로 짜증은 났을지 몰라도 저 스스로 인정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그런 건가? 내 몸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만한 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때 잠잠했던 우울증이 다시 도지는데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커져만 가는 죄책감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 상태는 나아진 게 없지. 나중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대인기피증까지 와버린 거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친정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제주도로 기분 전환 겸 여행을 제안하셨고, 저 스스로도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같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시어머니가 문제를 삼고 나선 거예요. 홀몸도 아닌 게 어디 겁도 없이 그 먼 곳에 갔다 왔냐고. 원래 거리가 멀다 보니 주로 전화로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이번에는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와서 난리를 치시더군요. 역시나 남편은 중간에서 어물쩡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한 여행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새벽에 자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날 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병원에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도 해줬었고요. 하지만 직접 계류유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몇 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거짓말같이 느껴졌고 퇴원하고 집에서도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는 최소 아이는 2명 이상 낳을 계획이었어요. 제가 형제자매가 없이 자랐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자식을 내 손으로 떠나보내고 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고 저는 남편에게 아이는 포기하자고 우리 인생에서 아이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고 말했어요. 사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끔찍한 경험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뿐이었지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위로해줬지만 당시에 저에겐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고 친정 부모님은 마음 추스릴 때까지 친정에 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와의 추억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올라오셔서 저를 보살펴 주기로 하셨네요. 근데 이번에도 남편의 싸디싼 입이 말썽이었지요.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제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잔뜩 화가 나셨는지 그날 이후로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또 한 번 올라오셨고 마침 친정부모님은 근처 마트에 장을 보고 있으셨습니다. 집안에 혼자 안방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지요. 내용은 뭐 예상하시듯 몸 관리 제대로 못해서 본인 손자 잡아먹었어도 기껏 참아줬더니 이제는 이 집안의 대를 끊으려 드냐고 저를 죽일 듯이 잡아대더라고요. 대꾸할 힘도 의지도 없어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더 열받았는지 시어머니는 점점 언성을 높여가며 별의별 상욕을 하셨고 그러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지요. 대번에 상황 파악을 하신 친정엄마가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돌진을 하셔서는 그대로 뺨을 날리시더라고요. 그나마 친정아빠가 겨우 뜯어말려서 그 정도로 끝났지 원래의 엄마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시어머니 뺨이 남아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사태를 진정시키긴 했어도 화가 나신 건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반강제로 저는 친정으로 옮겨졌지요. 웃긴 건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듣게 된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뭘 그렇게 자기가 잘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당당하게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는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앞뒤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자기 엄마 뺨을 때린 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때까지 아무런 삶의 의지도 없던 저였지만 남편의 저 따위 아나무인식 태도를 보고 있자니 없던 힘도 막 생기더군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으면 당장 니네 엄마 끌고 와서 나한테부터 사과시키라고요. 당황한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혼하자 선언했습니다. 네가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는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근데 네 엄마 뺨 맞은 건 중요하고 네 와이프 억장 무너진 건 안 보이냐 따졌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자기 엄마 편드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 믿고 살았구나 싶어서 말이죠. 끝까지 정떨어지게 만드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용하고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애초에는 웬만하면 협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할 때 제가 분명히 훨씬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 하길래 미련 없이 이혼 소송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돌아오는 돈은 훨씬 적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피 같은 내 돈 넘어가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핸드폰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이 거의 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었고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정도 막말들이면 충분히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로 볼 근거가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위자료까지도 필요 없다고. 그저 저 인간들 원하는 대로만 안 흘러가면 된다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님이 웃으시면서 걱정 말라고 이 정도 증거들이면 거의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안에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끝나면 저 혼자 여행을 떠날까 해요.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마음도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완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기분 전환도 하고 말이죠. 부디 남편과 남편 엄마라는 그 인간들이 꼭 천벌을 받기를 기도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